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한 브리핑을 했잖아요. 비공개로 했거든요. 사진도 못 찍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지네들도 부끄러운 수사 결과 맞아요. 발표하다가 설명할 때는 카메라를 빼라. 훨씬 더 심각한 범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권오수, 이종호, 김건희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로 패밀리라고 대통령 취임식이 BP 패밀리의 잔칫날이라도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의 공범 정도가 아니라 주된 당사자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모녀가 23억 원가량의 이득을 이거 왜 안 했느냐?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정말 돈 번 왕서방들이 왜 기소가 한 명도 안 됐는지 분명히 밝혀내. 그래도 어쨌든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 조직이 문 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바뀌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권력의 사유와 선공후사라는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면 공적 책임을 훌훌 벗고 개인으로서 부인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 오로지 부인 김건희 씨의 변호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든 한 주였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일 국회는 특검법 재의결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지키기를 위해 대통령, 여당, 검찰이 똘똘 뭉쳤습니다. 법과 정의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지극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자신의 독자적인 사회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모를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은 명품백이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선물까지 줘가며 접견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남편의 직무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지 평범한 회사원 부인이었다 찾아가겠습니까? 더구나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구체적 청탁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명품백 수수를 개인적 소통의 영역이라고 치부하는 검찰의 법 해석은 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최 목사 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은 끝내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장면을 일절 촬영하지 못하게 했는데 스스로도 부끄러웠나 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한 브리핑을 했잖아요. 비공개로 했거든요. 방송사 뉴스 리포트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현장 영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못 찍게 했고 사진도 못 찍게 했어요. 이런 브리핑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지네들도 부끄러운 수사 결과 맞아요. 발표하다가 설명할 때는 그걸 카메라를 빼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로 계속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거 회자될 때마다 제 얼굴 계속 나오고. 나와. 훨씬 더 심각한 범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깊숙이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범을 넘어 주범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증거와 정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와 한겨레 보도 등으로 드러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검찰 수사를 피해 한 달가량 도피했던 주가 조작의 주포였던 김아무개 씨가 체포된 뒤 검찰에서 BP 패밀리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BP는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였던 블랙펄 인베스트의 약자로 보이는데 권오수, 이종호, 김건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인 김아무개, 이아무개 씨 등 5명이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로 패밀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권오수는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고요. 이종호는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죠.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사였던 민 아무개 씨도 주가 조작에서 주요 역할을 했는데 민 씨는 이종호의 처남인데도 그 패밀리에 끼지 못한다는 게 주포 김 씨의 진술입니다. 이 같은 진술은 1, 2심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채택됐고 항소심 판결문에는 권오수, 이종호 두 사람이 BP 패밀리로 언급돼 있습니다. 이 패밀리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다는 게 김 씨의 진술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패밀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가고
여러 투자건으로 얽히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 콘텐츠 행사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인 2019년 8월에도 만났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2022년 대통령 취임식에까지 BP 패밀리 일원인 김 씨와 이 씨가 초청됐다는 사실입니다. 한겨레 확인 결과 이들이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패밀리의 핵심인 권오수 전 회장은 취임식 당시 기소돼서 재판 중이었는데 그 부인과 아들도 김 여사 초청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BP 패밀리의 잔칫날이라도 된 듯합니다. 주포 김 씨는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하는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도피 기간에 민 씨에게 전달하려고 쓴 편지를 검찰이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 여사를 명확히 공범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주가 조작 핵심 공범과 긴밀히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2020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36차례, 10월까지 한 달 사이에는 40차례나 통화와 문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VIP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고 말한 장본인이죠. 이런 녹취가 드러나자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결혼한 뒤로 연락한 바 없다고 해명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 여사는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도 이 전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날은 민 씨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날입니다. 민 씨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김 여사는 과연 민 씨 조사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 씨가 직접 알려줬다면 공범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혹여라도 검찰 쪽에서 이런 정보를 알려줬다면 범죄가 됩니다. 비공개 조사를 일반인인 김건희 씨가 어떻게 알고 연락할 수 있었을까? 수사의 국면마다 그렇게 기민하게 통화를 하면서 예의주시한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의 공범 정도가 아니라 주된 당사자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1차와 2차 시기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주포였던 이 아무개 씨에게 계좌를 맡겼으나 4천여만 원의 손실을 받고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지인 명의로 5차례에 걸쳐 4,700만 원을 김 여사에게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가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손해본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손실을 보전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주가 조작을 공모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 해명대로 단순한 투자 위임이었다면 이렇게 손실금을 돌려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2차까지 포함한 주가 조작 전체 시기에 걸쳐 김 여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득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이 2020년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심리분석 결과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13억 9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9억 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모녀가 23억 원가량의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 BP 패밀리 일원인 이 아무개 씨도 25억 4천여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가 조작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올린 김 여사와 이 아무개 씨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기소가 안 됐는지 뭐 추정되는 바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기소를 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김 씨 모녀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못한 거 아니냐. 이거 왜 안 했느냐.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언젠가 이 사건이 다시 특검이든 다시 재수사든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정말 돈 번 왕서방들이 왜 기소가 한 명도 안 됐는지 이 부분 분명히 밝혀내. 이렇게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미 손에 쥐고도 쉬쉬하며 김 여사 기소에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를 없앨 수도 없으니
무혐의 처분하지도 못했던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공범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만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 법치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명품백 수사에 이어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끝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까요? 검사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 당시 검찰이 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검찰도 더 이상 대통령을 봐줄 수 없다 해서 수사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면 지금 검찰도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봐주다는 우리 검찰 조직이 문 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바뀌겠죠. 국가 형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무를 유기한다면 특검은 외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검찰도 윤 대통령도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김건희 지키기에 함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주가 조작 범죄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여긴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도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2020년 3월 장모 최은순 씨의 범죄 혐의를 비호하는 내용의 문건이 대검찰청에서 작성됐습니다.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이 이 문건을 적극 전파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개인 변호사처럼 쓰고 검찰총장의 위세를 이용해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성남 무슨 뭐 도촌동 문제라든지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고 했지만 최은순 씨는 지난해 11월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범죄 혐의 비호 문건을 작성하는 수고까지 안 해도 됩니다. 검찰은 알아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고 있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으로 막으면 됩니다. 참 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사적 이해를 앞세우기엔 너무도 막중합니다. 검찰총장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길들여 부인의 범죄 혐의 수사 기소를 눌러버리고 부인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하면 법치가 무너집니다. 국가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헌정이 왜곡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대인이시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훼손하는 대통령은 소인배 대통령일 뿐입니다. 아예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선공후사라는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면 공적 책임을 훌훌 벗고 개인으로서 부인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 오로지 부인 김건희 씨의 변호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것인 권력을 도용해 부인을 지키려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능력과 노력으로 부인을 지키는 것, 그게 대인의 처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